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 판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공천평가 기준을 제시해 대폭적인 몰갈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절실합니다. 연구개발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5.18 기념 행사도 파행이 우려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서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대폭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상황에서 지역 정가는 어제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사무실 앞에서 일부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정인을 광주시장 후보로 지지한 국회의원 5명이 공천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파지 개판됐다. 공정 경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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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후보 공천 시점까지 불과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그만큼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더 미룰 수 없으니 오늘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는 특정인 지지를 선언한 국회의원 5명이 모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옛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 인사가 5대5로 참여해 줄 세우기나 지분 나누기 등의 공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배제 기준은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5대 강력범죄나 성범죄, 음주뺑소니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천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선회한 이후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두 세력이 불협화음 없이 참 일꾼을 선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 판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모여 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는 실종, 유권자는 혼란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윤장현 지지선언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 지지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기자회견으로 맞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작고 약합니다. 하지만 윤장현 후보는 이런 우리의 목소리까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되어 본선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됐던 후보들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한 지붕 안에서 경쟁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2월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새로운 꿈의 실현에 광주가 앞장서 주십시오. 하지만 당당한 승부와 의미 있는 선택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바람은 정권 교체라는 더 큰 명분 앞에 양보를 강요받았습니다. 여기에 통합의 지렛대였던 기초선거 무공천도 후퇴. 남은 건 양세력 간의 5대5 합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른 두 세력 사이의 5대5 합의 정신은 지분 나누기 논란이나 전략 공천설로 이어지며 분란만 키우는 양상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선거를 50일 앞두고 후보들이 공천에만 목을 매는 것도 이전의 선거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 그 사이에 새정치라는 명분은 희미해졌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은 또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의 공천위원회 구성과 국회의원들의 윤장현 지지선언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당 공천위원회에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모든 경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정치연합 출신 집행위원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회의원들의 공천위 참여를 허용한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 공천을 천명하면서 현직 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담양과 영광, 보성, 장흥, 곡성, 영암 등 6개 군의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최영호 남구청장이 내일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현직 단체장에 잇따른 예비후보 등록은 기초선거가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바뀌고 물가루론이 거론되면서 현직들이 다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전국을 휩쓸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두 해 건너 한 번씩 어김없이 발생하면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안겨주는 조류 인플루엔자.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시작된 고병원성 AI는 전국 19개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1,200만 마리의 닭오리가 땅속에 매몰 처리됐습니다. 전남은 해남과 영암, 영광, 나주 등 4개 군에서 6건의 신고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83농가 210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피해액이 2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AI는 지난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등 이 3년을 주기로 발생했지만 여태 정확한 감염 경로는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길 것이란 막연한 추정만 할 뿐이어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전람들은 가축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육 밀도를 낮추고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개선하고 위탁 사육업체의 방역 책임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AI가 2번 이상 발생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축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는 닭, 오리 사육을 제한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에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AI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도 건의했습니다. 또 AI 검사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다 보니 신고에서 확진 판정까지 일주일가량 걸리고 검사 지연으로 농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따라서 신속한 검사와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사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를 보면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가 무안과 해남, 강진, 완도, 담양, 곡성 등 15곳에 달했으며 인건비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곳은 5개 시와 영암군, 화순군 등 6곳에 그쳤습니다.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 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5.18 34주기 기념행사가 파행 운영이 우려됩니다. 국가보훈처와 여당 지도부는 최근 다른 국가기념일과는 달리 5.18만을 위해 기념곡을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5월 단체들은 5.18 기념식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행사가 우려됩니다. 5월 단체들은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국회에서 결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기념곡 지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기업과 국책기관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에는 알맹이 없는 단순한 생산기지만 있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프리미엄 가전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지만 에어컨과 세탁기 등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인력은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청소기 부문 연구 인력도 물량이 줄면서 지난해에만 60명이 수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광주 지역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역시 기술 개발과 핵심 연구 역량은 경기도 화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급 인력과 또 생산 인력이 같이 생산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지만 지역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에 대규모 연구개발센터가 집중되면서 지역 인재 유출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고급 산업 인력은 8천여 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남에서도 1,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13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호남 지역 대학들이 산학 협력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것도 우수 기술 인력의 배출 부족과 역의 유출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지역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게 혁신 생태계가 괴롭기 때문에 고급 산업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이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취업 전문 사이트 잡사랑방이 직장인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현재 직장에서 정년을 맞을 때까지 일할 생각이 있다는 답변은 13.4%에 불과했습니다.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3주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감염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감염될 경우 기침과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주요 발병 연령층은 5세 미만의 소아이며 노인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 환자도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삼성 서비스 순천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서비스 기사들이 한 달 가까이 일을 못하고 사무실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최근 노조를 만들면서 비롯된 갈등이 발단이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순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삼성의 가전제품을 고치는 서비스 기사들이 노란색 조끼를 입은 채 사무실 안쪽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3주가 넘게 일을 못하고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은 조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임단협을 요구했는데 삼성 측에서는 전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협상이 9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자 순천센터의 일부 직원들이 지난달 중순부터 조끼를 입기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고객들이 조끼를 싫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센터 측이 일거리를 주지 않은 겁니다. 조끼를 착용하고 고깃집에 다니는 것은 고객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들은 언제까지 사무실에 대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순천 지역 7개 노동사회 단체는 삼성 바로잡기 순천연대 모임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관세 납부를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2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광주세관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외국계 한국 자회사인 이사가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관세율 0%가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 기계 부품이라며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자 22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세관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22억 원의 관세를 받아내는 데 기여한 정현종 관세행정관을 이달에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는 일하며 투덜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는 식당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전직 염전업주 59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염전을 운영해온 박 씨가 다른 종업원 40살 유모 씨에게도 염전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으며 지난 94년에는 종업원에게 지시해 다른 염전 근로자를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임금을 주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59살 박모 신안군의회 부의장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염전업주와 소개업자 10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6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성에서 공기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남녀의 몸에서 장전됐던 것보다 많은 총알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성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61살 김모 씨와 동거녀의 몸에서 총 5발의 총알이 발견됐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공기총에서는 4발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 추가 실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살점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총기에서 지문과 DNA를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 바로 야구의 매력이죠. 기아는 9회 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대4 동점 상황. 마무리 어센시오가 삼진 3개를 잡아내고 기회는 기아에게 왔습니다. 주자는 말루. 승리냐 연장 승부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입니다. 타석에 들어선 김선빈이 연속 볼을 골라내고 밀어내기 블렛으로 9회 말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어센시오는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9회 말 역전승의 중심에는 나지완이 있었습니다. 한화에 기울고 있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동점 투런포. 나지완의 방망이에서 나왔기에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주 첫 홈런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 방이 없었고 나지완 선수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나지완 선수는 2번의 동점타를 때려내며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웨이트와 밸런스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또 수비를 한 것이 타격감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최고의 활약을 했음에도 아직은 아니라며 환하게 웃지 못하던 나지완 선수. 마음의 짐을 덜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응원합니다. 어제 경기에서 5선발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승혁 선수. 고졸 4년차 선수로 생애 첫 선발 데뷔전이었죠. 초반에는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침착하게 극복해냅니다. 한승혁은 최고 구속 153을 찍으며 상대 타자 8명을 삼진으로 잡아내는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5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불펜에서 한화의 역전을 허용하며 한승혁은 첫 선발승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한승혁 선수가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치며 기아는 마운드 고민을 한결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한승혁 선수는 20일 SK전에도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경기에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는 한승혁 선수. 앞으로 좋은 투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6시 30분 한화와 2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홀튼, 한화는 클레이입니다. 홀튼이 마운드에 오르면 일단 믿고 보는 경기죠.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탄탄한 조직력과 경기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과의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며 분위기 상승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말 전북과의 맞대결도 기대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반 4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전남의 안용우가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시키며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이어 2분 만에 터진 부산의 동점골. 하지만 전반 21분 이종호가 재치 있는 슛으로 부산의 골망을 또 한 번 가릅니다. 지금은 이종호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순발력과 민첩성이 이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 차 리드를 지킨 전남은 5년 동안 팀을 괴롭혀온 부산 징크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승리의 맛을 느끼다 보니까 더 이기고 싶은 그런 강한 욕심도 생기고 집념도 생기는 것 같고 분위기는 지금 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서울관의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전남. 이후 울산과 포항 등 지난해 한 차례도 꺾지 못했던 강호들을 상대로 잇따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8라운드 경기까지 4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1위인 포항과도 승점을 2점 차로 좁혔습니다. 특히 안용우와 스테보 등 올 시즌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상위권에 제가 있는 게 그래도 어떤 신구 조화가 잘 맞는 것 같고 또 고참들이 또 우리 젊은 선수들 잘 이끌어주는 것 같고 또 젊은 선수들이 또 선배들을 또 잘 따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공격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 오는 19일 이른바 호남 더비로 불리는 전북과의 자존심 대결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와 기아차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기아차는 유대회 기간 동안 VIP 의전 차량을 비롯해 K9과 K7 등 대회에 필요한 1,500여 대의 차량을 지원합니다. 이 대가로 조직위는 기아차에 후원사 명칭 사용권과 대회 로고 사용권, 선수 번호판 광고권 등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 권리를 제공합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 교육청은 5개 평가 지표 가운데 목표 달성과 주민소통 등 3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5개 평가 지표 가운데 목표 달성과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얻었습니다.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기자회견에서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일당 독주로 사유화된 지방 권력을 견제해야만 광주를 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자신들이 노동자와 농민, 구민들을 대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